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예, 이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하명 수사발 이번 송철호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테러이죠. 좀 전에 봤듯이 이번 사건 그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선거이고, 선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일 며칠부터는 어떤 공직자들이 어떤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도록 막을 그렇죠. 정도로 사전선거운동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사로 인해서, 그것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민주주의 테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에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민주당이 기소를 하면은 공천을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의원 전청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는데 또 공천을 줬어요. 당선이 또 돼요. 당선이 또 됐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저런 어려운 어떤 수사를 하명을 했는데 수사를 잘 해냈다는 어떤 보원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취직을 태국 그 지점에 시켜준 대가로 결국 공천을 준 것과 똑같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 사건이 이제 1심에서 결정이 되는데 철저하게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저 백은우 민정비서관 위에 바로 상급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짧게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고 울산시장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현역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출마 선언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압수수색이 탁 들어왔다. 어떠시겠습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출마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출마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날 뉴스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출마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출마 뉴스가 아니라 압수수색 뉴스가 전국 생중계를 덮었다. 이거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이죠. 예. 자, 특히 이제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에 또 좀 총선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그때 또 논란된 발언도 나왔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판이 오래 끌게 되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도 있지만,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예규에서도 그 재판이 1심은 뭐 6개월 그리고 2심은 3개월,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 가서도 3개월에서 1년이 맞춰라, 이런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됐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기일이 1년 3개월, 보통 준비기일은 한 번 공판에 앞서서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미팅을 하면 보통 다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지연을 시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든 아니면 법원이 징계를 하든 반드시 이 문제도 짚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들어서 제가 조사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아서 보니까 지금 민사 같은 경우는 68%, 형사가 65%, 그러니까 100일 걸릴 게 168일, 165일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다음 대법원장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뭐 아니지만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던진 여러 가지 안들을 당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이미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희생, 미래에 대한 어떤 청년 세대를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시점은 언제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는 어차피 이제 시한이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예. 그 바톤을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관위 구성을 제가 볼 때는 좀 전후해서 받을 가능성이 각각의 뭐 의원들이 좀 그 결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많다고 보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하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들도 다 그런 어떤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이 조기 해체는 조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가 예상보다 빨리 뭐 12월 중순이나 뭐 하순에 발족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예. 원래는 한 1월 정도로 하면은 혁신위가 자연스럽게 12월 말 하고 공관위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공관위가 조금 더 빨리 되면 혁신위는 조기 해체는 뭐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원장 맡기 이전부터도 뭐 이제 유진벨 그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의료 뭐 등등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번 혁신위원장으로서도 저는 저희 당에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자산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당의 역할을 저는 해 주면 좋겠다고 보고 예.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인요한 위원장이 가시는 곳은 아마 만약 출마를 한다면 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본인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실현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요한 위원장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어디를 가든 경쟁력이 있다. 네. 아니 내가 언제 종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난 종로에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그래 젊은 의원이 그래도 오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둘이 아직 교통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같은 말과 같은 어떤 만남을 가져도 예, 그렇죠. 해석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이 여성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또 착각에 또 빠지지 않습니까? 잘 해보세요. 여성은 뭐 전혀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지만 일단 딱 오니까 야 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만남을 가지고 그 해석을 양해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되니까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잘했다고 통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종로로 결정을 하시는 걸 보고 종로가 험지이냐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이 아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셨다. 사실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자기 신발 찾느라고 굉장히 계산하러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 들어갈 때 벌써 식당에 자기 카드를 맡기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습관 내지는 훈련이 안 되면은 이제 저런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좀 느낀 거는 정말 그 좌파 진영의 철저한 어떤 내로남불이다. 뭐 진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법화 사건이 딱 오버랩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안컷 발언으로 뭐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세미나 할 때 이지성 작가라고 차유람 당구 선수의 유명한 그 남편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좀 노땅 좀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여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여성 한다고 뭐 굉장히 완전 융단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컷 발언이 나와도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누구나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표현이 이번 사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 분들은 보면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뻔뻔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아직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남았다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법률 판단이 이제 다 이제 끝나니까 결국 이제 비법률적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저런 어떤 발언을 두고 개인의 어떤 욕심 내지는 개인의 어떤 그런 보복 차원에서 개인적 희망에서 이제 총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민주당 진영 전체적으로 결국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멘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나오는데 예. 그러나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게 과연 총선에서 유리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의 내로남불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